자, KBS에 나온 피고인의 조국 보도 비평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김 기자, 이번 주제 무슨 얘기일까요? 최강욱 당선인이요.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논란이 되는데 출연 자체가 논란이 됐다기보다는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출연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방송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최강 스피커시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좋아.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과거보다 영향력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하나만 걸려봐. 누가 더 센지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일종의 그 분풀이 저널리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합한 케이스였던 것이죠. 결국 여기는 사양산업이고 이제 국민들한테 버림받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언론 개혁의 스피커다 이렇게 자처하고 나와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KBS 내부에서도 자격 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공영노조에서 피고인 신분이라면 한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는데 이 방송 심의 규정에 따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패널 선정은 피했어야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언론 개혁이 주제였던 만큼 이런 토크에 적합한 출연자라고 생각해서 섭외했다. 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 TV 방송 출연 화면 좀 봅시다. KBS의 프로그램입니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에 최강욱 당선인이 출연을 한 모습입니다. 논란은 이런 것이죠. 최강욱 당선인은 조국 전 장관 아들 그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끊어준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지금 기소,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인데 조국 관련 피고인이 조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적합한 것이냐 이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자, KBS 내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더군요.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사안에 관련된 사람은 출연할 수 없다라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당선인이 저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KBS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그 수사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 한다면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 균형하면서 객관적인 그리고 객관성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언론의 개혁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금 최강욱 지금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일했던 공직기관 비서 권력기관에서 일했던 지금 권력과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밀접한 그런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 인사고요. KBS라는 그 언론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권력이 바뀔 때마다 매우 친권력적인 방송을 한다라고 이게 오해인지 곡해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지금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그거는 KBS의 시청률도 일정 정도 반영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언론 개혁을 주제로 한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에 있던 인사를 불러서 이것이 언론 개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의 객관적인 입장인가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도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웃픈 현실이라는 말 아마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웃기지만 슬프다. 네. 예. 우리 신 변호사는 혹시 뭐 좀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좀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의 성격이 저널리즘 비판, 언론 개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그러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KBS 방송 그 내부 규정 보면 가이드라인 보면 당사자는 뭐 재판에 계류 중인 당사자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누구야 최강욱 당선자가 걸려 있는 재판은 업무방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업무방해 관련된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저게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의문이다. 공영노조의 비판이 정당한 비판인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환 변호사? 글쎄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신데 사건은 다른 건 맞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이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편에 있는 것이 과연
다른 사건이라고 해서 그게 편협성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치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만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풀이 저널리즘. 저는 저분이 나와서 분풀이 지금 저널리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받았던 언론에 대한 어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지금 분풀이를 하는 거 아닌가. 언론에 대해서 분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분풀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KBS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와서는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걸러지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게이트키핑 되지 않는다면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최강욱 당선인 이 KBS 이제 방송 출연 논란에 이어서 근데 김 기자, 최강욱 당선인이 오늘 열린민주당에서 이렇게 뭘 하나 맡게 됐다면서요? 네, 당 대표가 됐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어제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단독 후보로 당대표 후보로 나와서 선출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된 뒤에는요,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황희석 전 국장과 함께 좀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열심히 밀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우리 최고위원이나 후보들의 특징이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처음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여전히 좀 낯설고 두렵기도 합니다.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 자리에 올려두셨는지 또 보내주셨는지 잘 기억하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자, 최강욱 당선인이 이제 열린민주당 대표에 선출이 된 것이죠. 최근에 최강욱 당선인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장관 부부를 향해서 뭔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께 드리는 노래 하면서 권진원 씨라고 있잖아요. 가수 중에. 노래 제목은 내 사람이여라는 노래. 가사말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내 가난한 살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라는 가사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친조국당 세체가 더 짙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최강욱 당선인 열린민주당의 대표에 선출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최강욱 당선인에 이어서요. 이 당선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시죠. 저는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상황입니다.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명예퇴직을 못한다고 막았어요. 엄청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저희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집요하게 방해해왔습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인이죠. 황운하 당선인 얘기. 자, 김 기자, 오늘 황운하 당선인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나 대전 중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낙선한 현역 의원이죠. 이은권 의원이 당선 무효를 좀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형직 경찰관 황운하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 됐다.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 무효 선언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공천이었음을 인정하고 선거 당선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 등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일 것이다. 당선 무효를 주장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황운하 당선인의 신분 때문인데 일단 황 당선인은 현직 경찰인데 일단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중 신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현재 황 당선인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가 돼서 면직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따라서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표 수리도 되지 않은 채로 총선에 출마해서 지금은 당선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의원 겸직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에 위반한다 이런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신분을 지금 황운하 당선인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 사표 처리가 경찰이었다가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가 최종 지금 처리가 안 됐으니까 기소 중이니까 이제 경찰 공무원 신분도 유지하고 있고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도 유지하고 있고 두 가지 신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신분 논란이 불거진 것이죠. 정호김 의원은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중 신분 논란?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네 글자로 하자면 대량 난감이죠. 대량 난감. 대량 난감. 네, 본인은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기소가 돼가지고 면직이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당은 뭐 하고 있었는가? 그래도 굳이 또 이 사람한테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절차를 거치면서.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황운하 당선자 본인은 나는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나라가 헌법적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법치 아닙니까? 법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대로 풀어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은건 미래통합당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제기도 전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현재 이중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신 변호사? 네. 이게 어떻게 출마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의원 면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후보 신분일 때는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출마 자체는 가능했다. 출마 자체가 가능했다. 예. 근데 대통령 훈령에서 공무원 비사건 처리 규정이라는 훈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징계가 될 경우는 의원 면직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훈령과 공직선거법이 하나가 모순되는 지점이 있고 예. 또 국회법상 겸직금지. 근데 이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헌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헌법에서 먼저 우선하는 건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피선거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량 난감인 상황은 맞는데 어느 기준으로 가서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과 법이 충돌하고 훈령과 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경환 변호사? 저는 일단 판단을 받아봐야 될 영역이 있지만 보통 이제 선관위에서 예. 후보자 등록을 받아줄 때는 저분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이분을 판단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결정을 합니다. 단순 사직원만을 제출한 상태에서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이게 정당한 판단인데요. 물론 사직원이 접수됐을 때는 아까 뭐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법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수사 중인 경우는 국회법에 없는 거예요. 그럼 수사 중인 경우라는 이야기는 그걸 또 이렇게 사직원을 접수를 안 받아주고 그 면직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지위 자체가 불확정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사직원을 사표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파면이 될 수도 있고 해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예를 들어서 선관위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시점에 즉 임기가 시작될 때는 여전히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당선자 지위에서 그대로 가다가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두 가지 지위를 겸직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그 이전의 단계에서 선관위에서 보다 더 명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중적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